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2024년 2월 현 시점에서 청약과 입주권 중 어떤 투자가 더욱 매력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아파트를 새로 받기 위해선 청약에 의한 분양 당첨 그리고 조합원이 돼서 입주권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신축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몇 년 전만 해도 논할 가치가 없었던 주제였죠. 과거 18년도부터 21년도까진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일반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굉장히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분양되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표는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와 분양가 및 편차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1년 당시 서울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는 4,300만원이었던 반면 분양가는 2,796만원으로 분양돼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편차가 무려 1,500만원이 넘었고, 이는 수많은 로또 분양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었죠. 이렇게 분양가를 싸게 측정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청약으로 일반 분양에 당첨되는 게 입주권 투자보다 훨씬 더 경제적 이익이 컸습니다. 청약만 당첨되면 수억 원의 이익이 생기는 그런 구조로 4년 정도 지속되었죠. 그런데 2024년 현재는 어떨까요? 이 오른쪽 하단 기사에 나와 있듯이 로또 청약은 옛말이고 이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8% 비싸다 라고 나와 있죠. 사실 이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가 비정상이고 그 이전을 보시면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23년 12월 발표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분양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2.36% 상승, 그리고 2022년 12월 대비 17.36% 상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 1년 만에 17% 정도 가까이 상승하면서 서울의 로또 청약은 역사적으로 사라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분양가 상승이 과연 왜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2023년 1월 5일날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해제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누르고 있던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가가 대폭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왔죠. 실제로 지금도 강남 3구, 용산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은 여전히 로또 청약으로 불리면서 높은 안전마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분양한 반포의 메이플자의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아마 쉽사리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바로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상승률에 있습니다. 2023년 서울 정비사업의 평균 평당 공사비가 750만원에 이르며 끝을 모르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500 수준에서 공사했던 걸 감안하면 거의 5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이는 조합의 사업성 하락과 일반 분양가 상승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승한 이 공사비를 일반 분양에 전가시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든 조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반 분양가 상승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일반 분양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입주권보다 더욱 비싸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일반 분양에 비해 동호수나 조합원 무상 옵션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입주권이 심지어 분양권보다 저렴하다면 이제부턴 청약의 대안으로 입주권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온 거죠. 물론 청약보다 초기 투자금이 다소 무겁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입주권 투자 선택이 청약보다 나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에 분양한 광명 2구역 입주권과 분양권 가격 비교입니다. 이 왼쪽 입주권은 84제곱미터 총 매수가가 9억 4,500, 심지어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반면 오른쪽 분양권의 경우 84타입 분양가가 11억 5,380만원으로 입주권에 비해서 2억 정도 더 비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 투자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권에 비해 2억 정도를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분양권 투자보다는 입주권 투자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보다 더 좋은 동호수와 각종 무상 옵션은 또 덤이겠죠. 다음 이문 3구역을 볼까요? 왼쪽 입주권의 가격은 12억 원, 그리고 11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른쪽 분양권은 11억 8,1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죠. 이 경우에는 입주권과 분양권의 총 투자 금액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조합원이 소위 말하는 로얄 동호수를 모두 가져갔고
무상 옵션 등을 포함한 가치가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총 투자금 측면에서는 이 조합원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다음은 조만간 분양할 성남의 산성구역 입주권과 분양권 가격입니다. 현재 입주권 매물로 나와 있는 산성구역 5구 타입 총 투자 금액은 대략 8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산성구역의 예상 일반 분양가는 평당 3,700만원 선이고 5구 타입의 일반 분양가는 9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예상 일반 분양가와 입주권의 투자금 차이가 대략 1억 1,600만원이고 조합원이 좋은 동호수와 무상 옵션을 받는 것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이 입주권 투자가 청약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입주권 투자가 청약보다 더 나은 투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 그리고 용산은 청약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이나 조합에 따라 입주권 투자 금액이 분양가보다 여전히 비싼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합원이 된다는 건 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도 함께 수반되죠. 하지만 오늘 강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입주권 투자 금액이 분양권보다 저렴하거나 혹은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고려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입주권 투자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입주권 투자는 어떤 타이밍에 하는 게 좋을지 다음 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입주권 매매는 공사비 협상이 끝나고 난 직후부터 일반 분양 시작 전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2주 철거 후에 최종 공사비 협상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 공사비 협상 후에 프리미엄 조정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공사비가 많이 오르게 되면 비례율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 비례율 하락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감당 안 되는 매물들은 프리미엄 조정이 돼서 시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사비 협상 이후 프리미엄이 조정된 매물을 노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공사비 기준으로 계산돼서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우리가 입주권을 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분양을 하기 전에 매물을 노리는 거예요. 보통 일반 분양을 하기 전에 조합원들은 분양의 흥행 성패를 모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높여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분양이 성공하게 된다면 입주권 프리미엄도 분양 흥행에 맞춰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업지가 일반 분양을 하기 전에 되도록 입주권을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일반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와서 미분양이 예상되거나 분양 실패가 예상되는 단지들은 분양 이전보다 분양 이후에 나오는 실망 매물을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서 이 일반 분양 전후의 입주권 투자는 해당 구역의 분양 성패를 예상해보고 투자 시기를 맞추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주권 투자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를 끝내고 나면 2주 철거를 하게 되고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시공사와 최종 공사비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공사비 협상 이전에 입주권을 투자하면 협상 이후 공사비 인상에 따른 비례율 하락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 제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인데요. 이곳은 무학지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2주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634세대, 조합원 분양이 455세대, 일반 분양이 89세대로 일반 분양 세대가 다소 작아서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홍제 3구역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관리처분 인가 이후 공사비 협상이 안 돼서 투자에 유의해야 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홍제 3구역 빌라 매물인데요. 25평이 확정된 이 매물의 매매가는 4억 7천만원, 권리가가 2억 1,200만원, 조합원 분양가는 5억 6,8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매물의 총 투자 금액은 매매가격 4억 7천만원에 추가 분담금 3억 5,600만원을 더한 8억 2,6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홍대 3구역 맞은편에 위치한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5구 타입 실거래가가 10억 3천만원이 찍혔고 지금 현재 호가가 10억 7천만원이니까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이 매물의 안전마진은 2억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 이 매물을 산다면 우리는 2억의 안전마진을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실수할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확보한 정보로는 분명 안전마진이 2억이 맞는데 앞으로 변동될 부분, 특히 공사비 인상에 대한 계산이 여기선 고려되지 않은 거죠.
자, 볼게요. 지금 브리핑 받은 매물의 권리가액은 공사비 512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례율을 곱한 값일 거예요. 그런데 2023년 6월 현대 측에서 제시한 공사비는 898만원으로 종전 대비 76%에 인상된 금액이죠. 그래서 그간 시공사를 해지하니 마니 이런 이슈가 발생한 거고, 결국 평당 공사비 830만원 수준으로 협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평당 830만원도 이전 공사비 대비 대략 62% 정도가 상승한 금액이기 때문에 홍제 3구역의 비례율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비례율 하락에 따른 총 투자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홍제 3구역의 관리처분 책자를 확보했으면 이 공사비 인상에 따른 비례율 하락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했을 텐데, 아직 관리처분 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일단 비례율 변화에 따른 총 투자금 산정표로 대체하였습니다. 본 매물은 비례율 96.5%로 계산 시 권리가액이 2억 1,2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감정평가 금액은 약 2억 2천만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비례율이 90%가 되면은 총 투자 금액은 8억 4,720만원, 70%가 되면 총 투자금이 8억 8,960만원, 50%까지 떨어지면 총 투자 금액이 9억 3,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제가 가진 정보로는 공사비 상승분에 따른 비례율 하락이 어느 정도 폭으로 조절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만 일반 분양 비율이 굉장히 낮은 홍제 3구역은 이 공사비 상승분을 일반 분양 상승 금액으로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비례율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비례율 하락이 아니라면 조합원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겠죠. 어쨌든 비례율이 50% 가까이 떨어지면 투자 금액이 9억 3,200만원으로 상승하게 되고, 여기에 이곳은 재개발이 아닌 주택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2억의 안전마진을 생각하고 구매했지만 실제로 사업이 끝나면 마진이 얼마 없는 수준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같이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는 시기에는 착공 이전 최종 공사비 협상이 마무리된 곳을 투자해야 향후 갑작스럽게 발생할 비례율 하락이나 추가 분담금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만 비싸게 주고 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요약해볼게요.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분양권 가격이 입주권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입주권 투자 매력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주권 투자를 잘 하려면 공사비 상승 반영으로 인해 프리미엄이 조정된 매물이나 일반 분양 흥행 프리미엄이 붙기 전 매물을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분양 흥행에 실패할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상승한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은 입주권 매물은 향후 비례율 하락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사비 협상이 아직 안 된 곳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면 공사비 상승을 반영한 마진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내가 사는 이 매물의 시세가 현재 기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청약보다 입주권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청약보다 입주권 투자가 더 좋은 곳이 있고 그곳에 내가 투자할 여력이 된다면 좋은 타이밍에 좋은 투자를 해보자입니다. 청약과 입주권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하다 보니까 나의 상황에 더 적합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